다음 내용은 김민희 씨. 김민희 씨 딸이 꽤 크더라고요. 딸이 굉장히 힘들어하나 봐요, 악플 때문에. 네, 딸이 이제 벌써 18살인데 예. 이제 엄마 사실 이제 이 달동네란 떡순이로 출연했던 드라마가 1980년 10월에서 81년 9월에 방송이 됐거든요. 예. 이게 정말 오래된 일인데 뭐 그 떡순이로 사는 고충을 얘기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악플을 막 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딸이 18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거를 바라보는 김민희 씨가 내가 악플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딸이 그걸 지켜보는 그렇죠. 그 마음을 지켜보는 또 그 마음은 아프잖아요. 네. 근데 딸이 좀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딸이 일일이 댓글을 달고 우리 엄마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엄마를 보호해 주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손정혜 보세요.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빚이 좀 상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는데 많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그 빚을 감당을 했어야 되고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 빚을 내가 다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6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똑순이의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면서 이 연예계 생활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마 네. 많이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요. 똑순이 시절에 이제 알려졌으니까 어딜 가나 이제 어른들이 이뻐하고 사람들이 그렇겠죠. 좋은 대접도 네. 해주고 했지만 정작 집에서 여의도까지 갈 택시비도 없었다. 그래서 공병을 주워 팔기도 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연예인이며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는데 본인은 이 빚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 일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해냈다. 아마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들이 조금 상실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정말 똑순이라는 별명에 또 걸맞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정도 유명세를 가졌는데 공병을 주었다는 얘기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똑순이 시절이 6, 7살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9살이던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러면 그 똑순이를 굉장히 큰 게 한편에서는 그게 이름은 계속 가지만 이 김민희 씨한테 배역이 계속 들어오란 법은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근데 빚은 갚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기획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를 나가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려야 또 배역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뭐 4학년 요런 여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여의도 근방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어린 나이에 혼자 여의도까지 뭐 버스 타고 찾아갈 엄두도 안 나니까 그런 시간에 공병을 주워 팔면서 어떻게든 여의도 나갈 차비를 좀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을 예. 본인이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코미디언 김영희 씨도 굉장히 악플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박선배 동생이요. 이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이 사람, 글 올린 사람이 누군지 특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네. 단순히 평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니까 동생이 대신해서 수집하는 모양인데 본인 스스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나서주는 것 같아요. 그래 남동생이 악플러 분들 정리하고 이제 잔다.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니까 그냥 분들이라고 정리할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김영희 씨가 오늘도 나의 동생은 열일하고 잔다. 이제 신고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그동안 오랜 시간 악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초연해질래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없애려고 한다고 계속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될지 좀 무력해 보이는 느낌? 네. 이런 느낌까지 같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동생까지 이렇게 가족이 나선다는 거는 그만큼 상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김영희 씨가 본인이 슬럼프인 시절에 썼던 시들을 예. 내가 SNS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려 한다 하면서 그 이제 시를 공개했는데 그 시 내용을 보면 악플이 연예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이래저래 많이 맞고 자랐지만 차라리 키보드 그 나의 악플을 단 키보드 그 글을 쓰는 대신 키보드로 날 때려달라. 차라리 그게 덜 아프다. 악플이 제일 아프다.
그런 이제 시를 썼거든요. 예. 그 이제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이 악플이라는 게 얼마나 연예인들의 어떤 우울증, 대인 기피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김영희 씨도 악플을 받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데뷔하자마자 뭐 남자당, 여자당 이런 굉장히 재밌는 개그로 큰 인기를 얻고 그 뒤에 이제 그 코너가 종료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캐릭터를 찾기까지 좀 3년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백기, 슬럼프를 고백하자 오히려 댓글이 어떤 식으로 달리냐면 그때가 당신의 슬럼프가 아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다니까 김영희 씨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걸 본 또 남동생이 대신 나서서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연예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악플입니다. 셀럽파이브라고 그 활동하다가 그만뒀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셀럽파이브가 이제 5명이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졸업제라고 애프터스쿨도 걸그룹 애프터스쿨도 했었는데 졸업제라는 이름으로 하차를 했는데 그 최근에 그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시작했어요.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데 그 뮤지컬 하면서 이제 일정상 그만두게 됐다고 하는데 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